이번에 공부할 작품은요, 옥단춘전입니다. 갈래는 고전 소설이자 사랑을 얘기하는 염령 소설이네요. 고난을 극복한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이 주제입니다. 서술상 특징 살펴볼게요. 남녀 주인공의 사랑을 방해하는 혼사장애 모티프가 나타나요. 또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한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해서 사건을 빠르게 전개하고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인물 관계도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인 옥단과 경료는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중간에 기생어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기생어미라는 사람은요, 서주관청에서 기생어미의 악행을 옥단이가 밝히게 되는데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부정적 인물이 되겠습니다. 기생어미는 경룡이를 재물을 빼앗고 죽이려 하는 사람이고요. 경룡이는 재물을 되찾아서 달아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생어미는 부정적 인물이구나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인과 악인이 나타나네요. 이렇게 대립구도가 나타납니다. 선인은 옥단과 경련이라 볼 수가 있겠어요. 옥단이는 기생신분이나 유교적 가치인 정절을 지키려 노력하고요. 경영이는 기생어미의 계략으로 재산을 빼앗길 뻔하고 옥단과 헤어지게 되는 인물입니다. 악인은요, 기생어미와 장사치 할미인데요. 기생어미는 경룡이의 재산을 빼앗고 죽이려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인에게 옥단을 납치토록 하여서 옥단을 위기에 빠뜨리는 부정적 인물이죠. 장사치 할미는요, 기생어미의 조력자로 조시상인 무리가 옥단을 납치하는 것을 도우는 부정적 인물이라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왕경로는 아버지가 상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 절강으로 돌아가던 중 서주에게 기생 옥단을 만나 함께 살게 된다. 기생어미는 경룡의 재물이 떨어지자 노림에서 죽이려 하지만 경룡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떠돌게 된다. 이후 어렵게 살아가는 경룡은 옥단을 다시 만나고 잃었던 재물을 옥단의 기지로 되찾아 절강으로 가려 한다. 옥단이 답하여 말하였다. 연려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 하니 만일 방법이 있어하면 목숨을 보전하려니와 만일 몸을 더럽히는 지경에 이른다면 죽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정조를 지키고자 하는 큰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요? 혼사장애 모티프가 나타난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경룡이가 울면서 이별을 하고 절강으로 향하였다. 이렇게 나타나네요. 자,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옥단이 공자를 보내고 갑자기 공자가 왜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이 공자라는 뜻은요, 경룡이를 뜻하는 말이에요. 옥단이 경룡이를 보내고 친방에 돌아와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네요. 시비와 함께 약속하고 각각 옷을 찢어 그 입을 막고 줄을 그 손과 발에 얽매고 침상 아래에 거꾸로 뒀다. 자, 그럼 옥단이 재물을 빼앗긴 것처럼 기생어미를 속이고 있습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이튿날 시간이 지났죠. 기생집에 공간적 배경도 나타나요. 노복이 경룡의 일행과 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기생어미에게 고하니 기생어미가 취함을 이기지 못하여 머리를 들고 일어나 옥단의 침소에 가서 옥단과 시비가 모두 침상 아래 엎어져 죽은 듯이 쓰러져 있었다. 기생어미가 놀라서 구원하니 짐짓 깨어난 채 하며 말하였다. 내가 어제 공자를 보지 아니하려고 했는데 모친이 지극히 권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누구를 원망하리오. 공자가 비록 노림에서의 원한, 즉 기생어미가 노림에서 경룡이를 죽이려 한 그 과거의 일입니다. 잊었다 하나 간밤에 취침할 때 서로 합박치 아니함을 이상히 여겼더니 밤이 깊음에 가만히 그 종자를 불러 들어와 그 금은보화를 다 거두어 갔나이다. 우리를 결박하여 죽이려 하다가 공자가 이를 알고 살렸사오니 첩이 욕범은 가히 원턱치 아니하나 가산을 다 잃었사오니 어찌 통탈치 아니하리오. 별표. 기생어미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속이기 위한 말입니다. 첩이 묶일 때에 그 약속하는 말을 들으니 우리가 추적할 것을 두려워하여 서주관청에 머물다가 도망가자 했으니 속히 잡으십시오. 이렇게 거짓 정보를 얘기를 하죠. 자, 기생어미를 서주관청으로 유인하여서 그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전하는 모습입니다. 기생어미가 이웃 사람들을 모아서 말을 타고 서주관청에 이르니 옥단이 갑자기 기생어미를 말에서 끌어내리치고 관청서리와 이웃 사람에게 고하여 말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옥단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옥단이가 서주관청에 이르러서 기생어미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고할 겁니다. 첩이 본래 양갓집 자식으로 부모를 잃어 의탁할 곳이 없었는데 할미가 나의 자색을 보고 양녀로 삼아 여러 사람들에게 값을 취하려 하니 어찌 어미와 딸 사이가 의리가 있겠습니까? 전날에 절강 사는 왕경룡이 마침 첩을 보고 흠모하여 수만금을 들여 저를 아내로 맞아
해로하여 하였더니 저 할미가 음모를 꾸며 노림에서 죽이려 하였사옵니다. 공자께서 다행히 벗어나 맨몸으로 환향하다가 첩을 사모하여 다시 재물을 가지고 어디 다시 왔었더니 저 할미가 또 재물을 빼어서 하니 공자가 그 비밀을 알고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미가 다시 데리고 와서는 재물도 빼앗고 공자를 죽이려 하였기에 첩이 거짓으로 모의를 하는 듯하여 당초의 일의 과정은 이웃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니 어찌 그것을 거짓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따옴표죠? 그래서 인물의 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인물의 말을 통해서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서술상 특징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며 통곡하여 기생어미를 끌고 송사에 나가려 하였다. 이 일은 이웃 사람들이 아는 바여서 밤사이에 음모를 믿고 모두 옥단이 옳고 기생어미가 그르다고 하면서 왕 공자가 재물을 훔쳐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하여 우리들에게 쫓아가자 하옵기로 왔사오니 만약 공자를 죽이고 재물을 빼앗으려는 사정을 알았으면 어찌 따라왔겠습니까? 하였다. 자, 서리들이 또한 노림의 일이 뭐가 될까요? 기생어미가 경룡을 죽이려고 했던 일이 되겠죠. 다 아는지라 모두 다 기생어미를 꾸짖어 도적이라 말하고 옥단에게 권해 송사하게 하였다. 기생어미가 두려워하거늘 옥단이 말하였다. 할매가 비록 지아비를 죽이는 음모를 꾸렸으나 나를 길러준 은혜가 있으니 일단 관아에 송사하지는 않겠소. 그러면 나를 끝까지 수설하게 하여 협박하지 아니하겠소? 자, 그럼 유교적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하는 옥단이의 모습이 드러나죠. 이런 부분은 유교적 가치를 지키려고 했으니까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니까 긍정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생어미가 허락하거는 옥단이 서리를 청하여 문서를 쓰고 이웃 사람에게 서명하게 한 후 문서를 가지고 돌아와 북루에 올라 시비를 불러 쌀을 빌어 조석으로 바치게 했다. 자, 그러면 옥단이 어미와의 일을 해결하고 경룡에 대해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시비 또한 정성으로 쌀을 빌어 낭자를 구원하니 그 시비의 이름은 난영이었다. 또한 자색이 있고 성품의 타인을 더불어 즐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본래 옥단이 양갓집에서 데리고 온 시비였다. 기생어미가 옥단을 해치고자 하나 이웃이 알까 염려하였다. 자, 새로운 갈등이 드러나고 있어요. 기생어미가 옥단을 조씨에게 넘기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 미리 살펴보았었죠. 한편 전날 조씨 상인에게 금은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조씨 상인이 옥단을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금은을 돌려받고자 하였다. 기생어미는 그 재물이 아까워 무엇입니까? 기생어미가 조씨 상인의 무리가 옥단을 납치하도록 음모를 꾸미는 이유가 드러나는 거죠. 재물이 아까워 몰래 약속하여 이리이리 하시오 하였다. 몇 개일 뒤에 기생어미가 옥단을 구박하여 말하였다. 네가 공자를 위하여 나를 배반하고 비록 내 집에 있으나 이익이 되는 것이 없으니 북루를 비우고 나가 살아라. 자, 요것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옥단이를 조시상인에게 넘기기 위한 계략의 시작입니다. 하고 옥단을 내쫓았다. 이에 앞서 기생어미가 마을에 있는 장사치 할미에게, 장사치 할미도 부정적 인물이었죠. 많은 재물을 주고 비밀리에 약속을 했다. 옥단이 쫓겨나 시비 하나를 거느리고 돌아갈 곳이 없어 길가에 앉아 통곡하니 길에서 한 할미가 그까닥을 묻고 거짓으로 우는 채 말하였다. 제가 매양 낭자가 종조를 지키려 고생스럽게 쌀을 빌어 입에 풀칠하는 것을 불쌍하게 여겼는데 이제 다시 쫓겨나 의탁할 곳이 없으니 누추한 내 집에서 머물도록 하여. 와우, 이거 무엇입니까? 장사치 할미가 옥단이 자신의 집에 가도록 유도하는 모습입니다. 당자가 다행스럽게 여겨 감사하고 따라가 할미의 집에 거처하였는데 이제 할미의 집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공간적 배경이 바뀌었죠. 한 달이 지나자 할미가 말하였다. 저는 낭자가 절개 지킴을 어여삐 여겼습니다. 하여 약간의 가산을 팔아 입마를 갖추어 낭자를 데리고 절강으로 가고자 합니다. 절강에 도착하며 낭자께서는 능히 공자로 하여금 후한값을 취하게 하여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럼 절강이란 곳은요, 우리 이미 경룡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죠. 장사치 할미가 옥단에게 절강으로 갈 것을 제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옥단이 그 말을 다행히 여겨 감사히 말하였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어찌 힘을 다하여 갚지 않겠습니까? 할미가 허락하고 마부와 말을 내어 행장을 수습하여 나를 받아 길을 떠났다. 여러 날 만에 서주의 경계에 이르니 갑자기 사람들이 길을 막고 옥단에 에워싸고 구박하면서 데리고 갔다. 옥단이 할미를 불렀으나 간 곳이 없거늘 무리에게 말하였다. 무슨 연유로 너희가 나를 위협하여 데리고 가는 게냐? 모두가 대답했다. 우리는 조시상인이 시키는 대로 낭자를 맞이하여 데려가거든 무슨 위협이 있겠소? 자, 드디어 기생어미의 계략대로 옥단이 조시상인의 무리에게 납치당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옥단이 몹시 통곡하여 말하였다. 내가 두 할미에게 속았구나.
하고 말에서 떨어지니 무리들이 부둥켜 안아 옥단을 말에다 태웠다. 완경론전.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2번이었죠. 기생집은 기생어미가 부모를 잃은 옥단을 위해 난영을 시비로 내어준 공간이다. 아니죠. 난영은 처음부터 옥단이 양갓집에서 데리고 온 시비였습니다. 자, 선지 1번 보도록 할게요. 친방은 옥단이 경룡의 무리에게 결박당했다고 기생어미를 속인 장소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3번. 서주관청은 옥단이 기생어미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생어미를 유인하여 데리고 간 공간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북루는 옥단이 경룡에게 절개를 지키겠다고 했던 다짐을 실천하는 공간이다. 네. 기생어미에게서 수절에 대한 허락을 받고 옥단이 머무르는 공간이니까요. 맞는 선지가 되겠죠. 선지 5번. 서주의 경계는 절강에서 경룡을 만날 수 있다는 옥단의 기대가 깨지는 공간이다. 네, 조시상인이 본의 무리에게 끌려가는 공간이니까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선지 4번이죠. 옥단은 관청에서 돌아온 뒤 난영이 빌어온 양식으로 어렵게 살아갔다. 네, 쌀을 빌어 조석으로 바치게 했으니까 어렵게 살아간 것이 맞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요. 이 부분이 틀려서 선생님이 X 해놨는데요. 여러분들도 X를 치고 고쳐서 맞는 선지로 바꿔보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선지 2번을 보자면 서리들은 옥단이 작성한 문서의 증인으로 서명했다가 아니라 서리가 문서를 쓰고 이웃 사람이 서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조시상인은 자세기는 난영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옥단을 얻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었고요. 선지 5번 볼게요. 이웃 사람들은 노림의 일에 대한 사실을 알기 위해가 아니라 이웃 사람들은 노림의 일을 포함한 기생의 어미의 악행을 모두 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여기 제일 밑에가 1번, 2번이 있었나 봐요. 자, A, B에 대한 설명은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이웃 사람들이 서주관청으로 오게 된 이유고요. B는 장사치 할미가 경룡이 있는 절강으로 갈 것을 제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웃 사람이 서주관청으로 오게 된 이유에서는 A에서는 화자의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언급하며 상대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불우한 처지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사치 할미가 경룡이 있는 절강으로 제안하고 있는 모습에서는요. 화자의 감정을 절제하며 상대의 결정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데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자, 선지 3번부터 또 보겠습니다. 다시 A, B를 선생님이 적어 놓았죠? 자, 선지 3번에 A와 B 모두에서 화자의 상대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며 미래를 예견하는 모습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4번에서도 고사 인용과 우회적 거절 드러나고 있지 않고요. 정답은 선지 5번이었습니다. A에선 화자는 상대에게 자신의 현재 장소로 오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고요. B에서는 화자는 상대에게 현재 장소를 떠날 것을 제안하고 있죠. 이것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선지 5번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읽겠습니다. 이 작품은 남녀 주인공의 결합을 방해하는 혼사장애 모티프를 가진 애정소설이다. 여자 주인공 옥단은 신분이 기생이지만 유교 사회에서 여성이 요구되었던 정절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옥단의 노력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악인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다. 이 작품은 선인과 악인의 대립 구도가 드러나며 악인의 음모로 인해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거나 사건이 전환되기도 한다. 자, 옥단과 경룡은 선인이고요. 기생어미와 장사치 할매는 악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지 1번. 옥단을 쫓아낸 기생어미와 쫓겨나 옥단에게 머물 곳을 제공한 장사치 할미가 대립하는 모습에서 선인과 악인의 대립 구도를 확인할 수 있겠군. 자, 아니죠. 장사치 할미는 기생어미의 음모에 협조하는 악인이죠. 선지 2번. 기생어미가 경룡의 재산을 다시 빼앗고 죽이려 한 음모로 인해 옥단이 기지를 발휘하여 경룡이 자신의 재물을 되찾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는군. 네, 옥단을 통해서 기생어미의 음모를 알게 된 경룡은 자신의 재물을 되찾아 떠나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선지 3번. 조시상인의 재물을 돌려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기생어미의 욕심은 기생어미가 조시상인의 무리들에게 옥단을 납치하도록 하는 음모를 꾸미는 원인이 되겠군. 네, 이 욕심이란 것은요.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기생어미 욕심이니까 납치 음모 원인이 되는 거죠. 선지 4번. 옥단과 제외한 경룡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후 해로하기로 한 옥단을 남겨둔 채 절강으로 떠나는 모습에서 경룡과 옥단의 결합을 방해하는 혼사장애 모티프를 확인할 수 있겠군. 네, 기생어미의 음모로 인해서 경룡과 옥단의 결합이 방해를 받고 있는 혼사장애 모티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선지 5번. 옥단이 송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세워 기생어미에게 자신의 정도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승낙을 받는 장면에서 기생이지만 유교적 가치를 지키려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무엇이었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겠죠? 정답은 선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작품 잘 정리하고 옥단춘전 꼭 재밌게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